아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너무 영혼이 없다 강의가, 이렇게 얘기하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대공황 시기에 어떤 산업이 부흥을 할까요? 여러분 대공황 시기에 어떤 산업이 부흥을 할까? 대공황은 정말 어둡던 시기잖아요. 절망만이 가득하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가지고 나왔던 게임이 뭐예요? 이게 모노폴리 아니에요, 모노폴리. 1935년 부자가 되고 싶은 꿈, 이것 때문에 게임이 나오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게임이 나오지. 그럼 또 뭐가 부흥을 할까요? 대공황 시기에는 이 시기에 부흥했던 게 영화 산업, 애니메이션. 힘들 때는 영화 보면서 이 힘든 것들을 잊는 거죠. 영화 사업.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사행성. 월트 디즈니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월트 디즈니가 대공황 시기에 큰 부를 이룬 사람이에요. 대공황 시기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옛날에는 멋있는 좋은 얘기 해주고 막 역경을 극복한 얘기 해줘가지고 힘이 막 많이 났는데 치카님 이제는 뭐 강의만 딱 하고 끝내가지고 영혼이 없어요 뭐 그래가지고. 대공황 시기에 이 월트 디즈니가 보시면 1901년에 태어났잖아요. 그럼 대공황 시기가 1930년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공황 시기에는 월트 디즈니가 약 30세 정도의 나이였죠. 월트 디즈니가 1901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월트 디즈니는 진짜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에도 못 갔어. 학교에도. 맞습니다, 바른세상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그 시절 영화예요. 월트 디즈니 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도 못 갈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래서 월트 디즈니는 7살 때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뭘 했느냐? 신문팔이를 했어, 그때부터. 그 꼬마 아이가 뭘 알아가지고 신문팔이를 했겠습니까? 7살 때부터 신문팔이 하면서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어요. 자, 근데 월트 디즈니가 왜 애니메이터가 됐는지 내가 이야기를 해드릴게. 이 운명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가만 보라고요. 자, 월트 디즈니가 왜 만화를 그리게 됐는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요. 월트 디즈니가 가난했기 때문에 만화를 그리게 된 거야. 이게 웃기죠, 여러분. 운명이라는 게 여러분들 실패하고 여러분들 지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파산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난하면 불행한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하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이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가만히 보세요. 월트 디즈니가 7살 때 그 꼬마애가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신문팔이를 하기 시작했다고. 여러분, 신문에 뭐 있죠? 여러분 신문 보면은 만평이라고 있죠. 만평. 신문에 나와 있는 만화 있잖아. 카툰. 신문팔이를 하다 이 꼬맹이가 보니까 만화가 있는 거야. 만화 재미있게 보잖아. 꼬맹이가 뭘 알아. 7살짜리가 신문팔이 하면서 힘들게 돈이 없어가지고 집이 뼈 빠지게 가난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신문팔이 하면서 신문에 나온 만화를 딱 보게 되는 거야. 월트 디즈니가. 그러니까 만화가 재밌잖아요. 만화 재밌잖아. 그러니까 아빠한테 가가지고 그 꼬맹이가 아빠 나 이 만화 너무 재밌는데 이거 나 그려보고 싶어. 나 그림 공부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근데 집에 돈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학교도 못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월트 디즈니 아빠가 무슨 미술이냐고 안 돼!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월트 디즈니가 내가 신문 팔아가지고 아빠 내가 신문 팔아가지고 이 돈으로 나 미술학원 보내주면 안 돼? 신문을 더 열심히 팔았어. 엄청 열심히 팔았어, 신문을. 그러니까 아빠가 그걸 딱 보고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이 내 자식 새끼가, 꼬마 새끼가, 이 꼬마애가 일하는 것도 눈물 나는데 미술 그거 신문에 나와 있는 그 카툰 보고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빠 나도 이거 그려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신문 팔아가지고 저기 돈 벌어오면은 나 학원 보내주면 안 돼?
이 아빠가 감동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 월트 디즈니를 미술학원에 보냅니다. 그때부터 월트 디즈니가 만화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만화를 배워가지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월트 디즈니가 가난하지 않았다면은 만화를 보고 재미있어가지고 그 힘든 생활 때문에 만화를 보면서 그렇게 위안을 받았다고 해요. 힘든 사람들도 그 만화를 보면서 위안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재미있어하고. 나 만화 그리고 싶다고 꼬맹이가 생각한 거야. 그래서 미술학원 다니면서 이제 만화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 결국에 월트 디즈니를 만화를 그리게 만든 거예요. 가난이. 그럼 가난이 잘못된 거예요? 가난 때문에 지금 월트 디즈니가 부자가 된 거야. 너무 가난해서 월트 디즈니가 만화가가 되겠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이제 월트 디즈니가 컸지. 학교를 못 다녔으니까. 18살이 됐다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독학으로 만화를 공부했잖아요. 독학으로. 그래서 이제 캔자스로 간다고. 그래서 거기서 만화가가 되기 위한 직업을 구하려고 해요. 근데 그게 구해지냐고. 만화가 구하는 곳에 들어가서 면접 보면 다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화를 그리고 싶은데 취직도 안 되지. 그래가지고 취직이 안 되니까 이게 다 봐봐. 운명이라는 게 웃긴 거야. 이 취직이 잘 안 되니까 본인이 1921년에 자기가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그 레프오그램이라는 회사예요. 레프오그램이라는 회사를 1921년에 자기가 창업을 합니다. 이게 자기가 직접 그린 거예요. 이 당시에. 1921년 요거 영상에서 캡처해서 가져온 겁니다. 1921년에 자기가 레프오그램이라는 이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려서 애니메이션 회사를 만든 거지. 근데 이게 본인이 사회 경험도 없지, 회사에서 일해본 적도 없지, 만화 그려가지고 애니메이터가 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되겠냐고요. 잘 안 되지. 열정은 있지, 젊으니까. 젊은 청년이지만 사회 경험은 없다고. 그리고 집이 워낙 가난하잖아. 그러니까 이 엄청 궁핍하단 말이에요. 가난해서 집에서 전혀 지원 같은 것도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그냥 혈혈단신으로 자기가 그 애니메이터로 창업해 보겠다고 레프오그램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아, 취직도 안 되잖아. 내가 회사 만드는 거 취직 안 되니까. 취직됐으면은? 그러면은 월트 디즈니가 회사를 안 만들었겠지. 안 되니까 만든 거 아니에요. 열정이 있으니까. 불어가는 길님 있어요? 젊으시잖아요. 불어가는 길님 푸드트럭 뭐 이런 거 타코야끼 팔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취직 안 되는 김에 창업을 해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엄청 나이 어릴 때 일이야. 어릴 때. 이게 19살 때 창업을 했다고. 왜? 취직 안 되니까. 창업해버린 거예요. 19살 때. 근데 이게 되겠냐고요. 사회생활 경험이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이게 1921년에 창업을 했는데 1923년이죠. 2년 동안 하고서 레프오그램이 파산을 합니다. 파산을. 사회생활 경험이 없고 사업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파산을 해요. 이때 만든 게 뭐냐. 이 앨리스 원더랜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이거를 레프오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제작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앨리스 원더랜드를 보면은 진짜 조악해요. 여기 보면은 레프오그램 프로세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레프오그램에서 만들었다는 거야. 본인이 혼자 앨리스 원더랜드를 만든다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게 몇 분짜리지? 내가 받아놨는데. 이 8분짜리예요. 이 영화가. 여러분들 잘 모를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이 당시에 영화가 얼마나 조악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1923년작입니다. 말도 안 나오죠? 무성 영화예요. 이 당시에는 유성 영화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화면이 나오잖아. 무성 영화였다고. 영화가 다. 이런 식으로 8분간 계속 갑니다. 8분간. 이런 식으로. 이거 다 볼 수 없으니까 이게 아주 짧은 단편 영화예요. 안중근님 대단하네요. 저 당시에. 네, 대단해 보이지만 이게 팔릴까요? 안 팔리죠. 여러분. 이 어린 나이에 그 19살 때 레프오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제작을 한 건데 요거 하나 만들고 21살에 레프오그램이 파산을 하죠. 파산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파산하면은 이제 모든 걸 다 잃고 또 거지가 되는 거죠. 길바닥으로 내려가야지 어떻게 해요. 맞죠? 그래서 이게 참 재밌는 게 레프오그램이 파산을 했기 때문에 운명이라는 게 참 웃겨. 그래서 이제 1924년에 레프오그램이 파산하고 월트 디즈니한테 남은 거는 앨리스 원더랜드 이 아주 짧은 무성영화 한 편 요거라고요. 모든 걸 잃은 월트 디즈니가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해보니까 당시에 형이 로이 디즈니라는 사람이에요. 로이 디즈니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로이 디즈니가 헐리우드에 있었어. 헐리우드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형이 있는 곳으로 간 거지. 형이 무슨 뭐 영화 일 그런 일 한 거 전혀 아니에요. 형이 뭐 했냐면은 헐리우드에 무슨 영화 관계자 이런 게 아니라 형이 헐리우드에서 청소기 파는 그 매장의 직원으로 있었다는 거죠. 청소기 판매원이었어. 영업사원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형이 헐리우드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망했잖아요. 파산하고 돈도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형 있는 데로 가야지. 그래서 월트 디즈니가 헐리우드로 간다고요. 이게 뭔가 이제 여러분 좀 감이 잡히죠. 이 파산했기 때문에 월트 디즈니가 헐리우드를 간 거야. 이 운명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헐리우드가 뭐예요? 그 영화의 메카 아닙니까, 여러분? 헐리우드에 갔는데 자기가 변변치는 않지만 레프오그램이라는 제작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조그만한 짧은 영화 하나 만들어봤잖아요. 그래가지고 월트 디즈니가 헐리우드는 영화의 메카니까 내가 영화 감독이나 조감독이나 조수 이런 거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는 그림을 공부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그림을 계속 연습해왔고 애니메이션을 그리고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었는데 헐리우드에는 애니메이션보다는 실사 영화라고 하죠. 그 라이브 액션 무비, 그 실사 영화, 사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실사 영화고 그 만화 영화하고 실사 영화는 다른 거죠. 실사 영화는 여러분들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는 영상, 그게 라이브 액션이에요. 실사 영화입니다. 그리고 만화 영화는 애니메이션으로 그려가지고 하는 걸 우리가 만화 영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월트 디즈니가 애니메이션을 그리는 역할을 찾아가지고 취직을 하기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게 애니메이션은 안 될 것 같잖아. 딱 보니까. 그래서 실사 영화를 만드는 곳에 취직을 하려고 마음을 먹어요. 애니메이션에 대한 열정은 이제 사라졌다는 거야. 근데 웃긴 게 뭐냐. 만약 그 당시에 실사 영화를 만드는 뭐 조수, 조감독 뭐 다 좋아요. 거기에 취직이 됐더라면은 아마 지금의 디즈니는 없었겠죠. 근데 실사 영화를 만드는 곳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봤는데 다 떨어져 버리는 거야. 계속 실패지. 계속 실패. 근데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또 성공하는 거예요. 당시 애니메이션은 하나하나 다 그려야 되잖아.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림을 엄청나게 많이 그려야 되니까 오히려 실사 영화보다 제작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일이라고 여겨졌다고. 그림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그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인건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화 제작자들이 실사 영화를 만들었지. 당시에는 무성 영화였어요. 무성 영화. 유성 영화가 최초로 만들어진 게 돈주왕이라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돈주왕은 시대의 바람둥이죠. 수많은 여자들을 죄송합니다. 수많은 여자들을 사귀어가지고 근데 그 여자들한테는 이 돈후왕이라는 사람이 돈주왕이라고도 얘기하죠. 돈주왕이 그 사람들한테는 그 여자들한테는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죠. 왜냐면 그 여자들한테 다 잘했으니까.
최초의 유성 영화가 그 돈후안이라는 영화예요. 돈주왕이라는 영화예요. 제 기억에 1926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죄송합니다. 은어 써서 죄송합니다. 후리인 게 아니라 여자들을 많이 사랑해줬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많은 여자들을 사랑해준 돈후왕이라는 시대의 바람둥이를 다룬 영화가 이제 최초의 유성 영화죠. 자, 여튼간에 월트 디즈니가 실사 영화를 하기 위해서 취직을 시도를 했는데 이게 다 번번이 면접에서 떨어지고 취직에 다 실패하는 거야. 일자리를 못 구했어요 실사 영화에서. 그러니까 구직 활동이 계속 실패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월트 디즈니가 어쩔 수 없이 아니 일자리는 못 구하고 파산한 레포그램에서 자기가 짧은 단편 영화 하나 만든 거 앨리스의 원더랜드가 만들었잖아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리고 그거 하나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자기가 취직이 안 되니까 야 요거 가지고 요거를 보고서 나한테 투자해 줄 사람이 있는지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요 앨리스 원더랜드 이 작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다닌다고요. 배급사를 다 돌아다니고 뭐 영화에 관련된 사람,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라면 다 만나고 편지 쓰고 읍수하고 해가지고 이 앨리스 원더랜드를 보고서 내가 작품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런 사람을 찾아놨어요. 근데 그게 쉽게 나오냐고요. 파산한 회사에 짧은 그 단편 영화 그게 팔리겠어요? 그걸 보고 누가 주목을 하겠냐고요. 그 앨리스 원더랜드를 보고서 투자하겠다 혹은 그 사람의 작품을 사겠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타났어요. 수많은 사람들 만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월트 디즈니가 이제 포기하려고 이제 마음을 이제 먹는 그 순간에 이게 참 운명이라는 게 재밌어요. 마가렛 윙클러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워너브라더스 창립자인 해리 워너의 비서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월트 디즈니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러 다녔는데도 다 번번이 거절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야 내가 포기하기 전에 이 사람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편지 쓰고 이제 끝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월트 디즈니가 이 마가렛 윙클러한테 편지를 씁니다. 근데 이 마가렛 윙클러가 월트 디즈니 작품을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 마가렛 윙클러는 누구냐? 여러분 이 고양이 아시죠? 펠릭스 더 캣이라는 만화인데 고양이 펠릭스라는 1919년에 제작된 애니메이션이에요. 요거 보면은요 비슷하게 생겼죠? 디즈니가 만든 캐릭터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요런 캐릭터를 관심 있게 받는 모양이야. 요건 뒤의 일인데 요런 류의 애니메이션을 디즈니가 계속 꿈꾸고 있었고 제일 먼저 만든 캐릭터가 오스왈드라는 캐릭터거든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오스왈트라는 래빗, 토끼를 만드는데 요 봐봐. 요게 디즈니가 만든 1927년 작품이거든요. 이게 오스왈트라는 토끼예요.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쵸? 그래서 이 윙클러가 월트 디즈니한테 관심을 보인 거지. 그래서 윙클러가 월트 디즈니가 보낸 편지를 보고 월트 디즈니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윙클러가 디즈니하고 1년 계약을 체결해요. 1년 계약을. 그래서 그 1년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만든 캐릭터가 요 캐릭터죠. 요 캐릭터. 이게 오스왈트라는 토끼예요. 요 토끼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이게 1927년작이에요. 요 영화도 한번 같이 보면 재밌는데 야 이거 10시 13분인데 이거 계속 시간이 가면 안 되는데 이거 다음 시간에 했어야 됐는데 오늘 또 끊으면 재미없다고 할 거 아니에요. 자, 1927년작 오스왈트 운 좋은 토끼 잠깐만 볼까요? 이 당시에는 다 무성영화입니다, 여러분. 이게 6분짜리 영화예요. 미키 마우스랑 되게 닮았죠?
네, 제가 빨리 중간중간에 클릭을 해가지고 대략적인 것만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죠. 오스왈트에서 이제 귀만 동그랗게 하면 미키 마우스죠. 요게 이제 또 왜 저렇게 가는지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년 계약을 하고 나니까 이 윙클러가 보니까 이 디즈니가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이 그림도 자기가 혼자 다 그려요. 혼자 다 그려. 그래서 이제 이 윙클러하고 월트 디즈니하고 형 이름이 로이 디즈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합쳐가지고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바로 1924년에 만든 회사예요. 이게 디즈니 브라더스 스튜디오. 그때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서 형 로이 디즈니하고 월트 디즈니하고 둘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윙클러가 도와주게 되고, 그리고 그림은 월트 디즈니 혼자 그리게 되죠. 근데 이거 자체가 이제 월트 디즈니한테는 엄청나게 행복이었지. 왜냐면은 파산하고 취지가 안 되고 돈 없어가지고 그렇게 자기 꿈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지. 그래서 월트 디즈니가 거의 잠 안 자고 그림만 그렸다고. 엄청나게 그림만 그린 거야. 그 당시에 이 그림 그리려면 이거 이제 컷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게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월트 디즈니가 밤새 그림만 그린 거지. 밤새. 얼마나 열정이 많았으면 밤새 그렸겠습니까? 이제 자기가 그림 그리고 거기 안에 채색도 하고 그럴 수 있는 일종의 비서를 뽑아요. 애니메이터 비서를 하나 뽑는데, 애니메이터 비서, 이 사람이 릴리안 디즈니라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뽑아가지고 릴리안 디즈니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월트 디즈니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같이 일하니까 뭐 정이 많이 들겠죠. 미카사님이 저 잡으러 왔네요. 잡으러 와봤습니다. 회의 시작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얘기가 길어가지고 뒤에서 계속 실패를 해요. 계속. 이 오스왈트가 끝이 아니에요. 이 오스왈트 이거 하다가 이 월트 디즈니가 이 스티브 잡스하고 비슷해요.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를 만들었잖아. 디즈니 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월트 디즈니가 쫓겨나요. 여러분. 재밌는데 아쉽다. 미카사님 조금만 더 할까? 디즈니 스튜디오에 이 릴리안 디즈니를 애니메이터 비서로 뽑았다고, 월트 디즈니가. 그래가지고 같이 밤새 일해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그림은 월트 디즈니가 혼자 그리잖아. 릴리안 디즈니가 비서잖아. 비서가 도와주고 채색하고, 그래가지고 릴리안 디즈니하고 밤새 같이 둘이 만화를 그리다 보니까 둘이 정이 들어가지고 릴리안 디즈니하고 같이 작업을 하다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죠. 이제 결혼도 했고, 월트 디즈니가 자기가 오스왈트 그리고 릴리안이 도와주니까 야, 이제 드디어 내 꿈이 펼쳐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열심히 오스왈트 토끼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이 풀 애니메이션을 1927년에 만든 거예요. 요게 뭐 길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애니메이션으로는 짧지만 풀 애니메이션 이게 한 6분 30초가량 되거든요. 요거 만들어가지고 이제 풀 애니메이션 시장에 출사표를 딱 던진 겁니다. 그 당시에 경쟁자가 이 윙클러가 만든 고양이 펠릭스, 요것도 이제 경쟁자고요. 여튼 월트 디즈니가 오스왈트를 만들어가지고 이 캐릭터 애니메이션 시장에 출사표를 딱 던진 거예요. 근데 탄탄대로를 달렸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윙클러가 도와줬다고 했잖아요. 윙클러, 마가렛 윙클러. 이 회사를 같이 하면서 누구랑 같이 했냐면은 이 마가렛 윙클러의 남편이 누구냐면은 찰스 민츠라는 사람이야. 이 찰스 민츠가 월트 디즈니가 하는 회사에서 같이 운영을 했는데 찰스 민츠랑 월트 디즈니랑 엄청 갈등을 했다고. 그래서 이 찰스 민츠가 돈을 대잖아요. 투자로. 월트 디즈니는 그림 그리고 찰스 민츠가 돈을 댔단 말이에요. 근데 찰스 민츠랑 월트 디즈니랑 갈등이 계속 생기니까 찰스 민츠가 월트 디즈니를 회사에서 쫓아버려요. 그게 1928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회사 만들었잖아. 자기가 그림 그리니까. 그리고 이름도 디즈니 브라더스인데 디즈니 브라더스로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는 그런 또 아주 비극적인 실패를 겪게 된 거죠. 비극적 상황을 겪게 된 거죠. 월트 디즈니가. 회사도 뺏겼어. 직원도 뺏겼어. 그리고 이거 오스왈트 자기가 그린 거잖아요. 오스왈트. 이거 자기가 그린 건데 이거 회사 소유잖아요. 회사 소유. 회사 소유인데 월트 디즈니가 회사에서 쫓겨났잖아.
그러니까 오스왈트의 저작권도 회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요것도 찰스 민츠한테 빼앗긴 거죠.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잘려가지고 해고가 된 거지. 무일푼이 돼가지고 다시 거리에 나앉게 됩니다. 웃긴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기를 했느냐, 월트 디즈니가. 지금 여러분 월트 디즈니가 실패하고 지금까지 뭐 쫓겨나고 해고당하고 이런 게 몇 번이에요. 지금 계속 다 시련밖에 없는 거잖아. 성공한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지. 투자받은 회사에서도 쫓겨났지. 거리에 또 해고당해가지고 내몰려가지고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는다고, 월트 디즈니가. 그래서 이제 또 아내인 릴리안 디즈니하고 형하고 셋이서 야 다시 시작해보자 해가지고 새로운 캐릭터를 고안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미키마우스입니다. 1928년 이게 미키마우스 컨셉 아트 초안이에요. 그림 그린 거. 그런데 보시면 이게 미키마우스인데 이게 오스왈트랑 비슷하죠? 오스왈트 이렇게 생겼잖아. 미키마우스 이렇게 생겼잖아. 아까 리치맘님이 오스왈트랑 미키마우스랑 닮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 같은 사람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월트 디즈니가 그린 거잖아. 이 오스왈트는 여러분 유니버설 픽처스 거예요. 이거는 월트 디즈니 게 아니에요. 오스왈트는 저작권 자체가 유니버설 픽처스에 있어요. 이거 뺏긴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미키마우스가 지가 그린 거지만 이 저작권 자체를 유니버설 픽처스에 뺏긴 거라고. 이거 나중에 유니버설 픽처스가 인수하거든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그린 게 뭐냐. 그게 미키마우스예요. 미키마우스. 해고가 됐지만 회사에서 쫓겨났지만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림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계속 실패를 보고 있잖아, 여러분. 그런데 그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월트 디즈니가 있는 거예요. 아마 월트 디즈니가 해고당하지 않았으면 미키마우스 그리지 않았을 거라고요. 아마도. 해고당했기 때문에 다시 미키마우스 컨셉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1928년에 미키마우스가 다시 단편을 만듭니다. 거의 3개월 동안 거의 잠을 안 자고 그림만 그렸다고 해요. 미키마우스가 단편을 빨리 내기 위해서. 오스왈트가 성공하기 전에 내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스왈트랑 붙을 수 있는 애니메이션 단편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4달 동안 거의 잠 안 자고 그림만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3개월 뒤에 나온 미키마우스 데뷔작이 이 증기선 윌리라는 작품이에요. 1928년작입니다. 요거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재미있어요? 이런 얘기 재밌나?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제가 지식 강의만 폭탄 투하로 하고 뭔가 감동이 없다고 해가지고 대공황 시기에 파산하고 실패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성공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이 바로 미키마우스를 만든 월트 디즈니거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월트 디즈니가 3개월 만에 다시 그려가지고 오스왈트하고 맞짱 뜨겠다고 맞다이 까겠다고 만든 단편 증기선 윌리 간단하게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휘파람 소리 나오죠? 요거 월트 디즈니가 직접 부른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후후 이런 얘기 나오죠? 자, 나오죠? 예전에는 음악만 있었죠? 근데 여기에 비로소 음악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목소리가 비슷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나오죠? 이제 이게 사운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무성영화급인데 이제는 이게 유성영화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목소리도 나오죠? 요거를 다 미키마우스가 직접 녹음한 겁니다. 미키마우스가 아니라 월트 디즈니가 직접 녹음한 거예요.
네, 짧습니다. 7분짜리 만화 영화예요. 자, 보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1928년에 증기선 윌리를 미키 마우스 데뷔작으로 월트 디즈니가 출시를 하고, 요게 음악만 나오는 거에서 사운드 애니메이션이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음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성이. 직접 휘파람 부르고 자기가 직접 목소리 녹음하고 아까 앵무새 녹음하고 그래가지고 유성 영화에 근접해서 만든 최초의 애니메이션. 이게 1928년에 미키마우스 데뷔작인 증기선 윌리입니다. 그리고 이 증기선 윌리가 오스왈트를 압도를 해버리죠, 시장에서. 그래서 미키마우스가 드디어 오스왈트를 누르고, 요 당시에 고양이 펠릭스가 이 캐릭터 자체로는 가장 인기가 많은 캐릭터였는데, 이 고양이 펠릭스는 유성 영화를 시도를 못했어요. 요거는 무성 영화로 남았다고. 계속. 요건 계속 무성 영화로 가니까 시장에서 도태당한 거고, 유성 영화로 갔던 미키마우스는 시장에서 크게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미키마우스와 월트 디즈니가 시장에 안착을 하면서 시장의 인정을 받게 되고, 일의 탄력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 월트 디즈니가 만드는 장편 애니메이션이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라는 작품입니다. 지금 이게 단편 애니메이션이거든요. 증기선 윌리도 제가 아까 7분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오스왈트도 6분짜리 단편 영화였어요. 만화 영화로서는. 근데 오랫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를 만드는데, 이거는 세계 최초의 장편 음성 애니메이션, 장편 유성 애니메이션 영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1937년에 개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대의 미국에서 흥행 열풍이 불면서 그때까지 있었던 모든 영화의 흥행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대성공을 거두게 됐죠. 그러면서 이 월트 디즈니 제국의 본격적인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참 실패라는 게, 여러분, 실패라는 게 그 실패를 받아들이고 포기하게 되면 그건 그냥 실패인 거예요. 근데 그 실패를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고 절치부심해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실험과 새로운 전진의 계기로 삼았을 경우에 결국에 그 끝은 더 큰 성공이라는 겁니다. 오스왈트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작품을 만든 거지. 왜? 쫓겨났으니까. 그걸 눌러야 되기 때문에 3개월 동안 밤을 새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기존의 작품과는 다른, 기존에는 애니메이션에 음악만 들어갔다면은 그럼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자 해가지고 여기에 음성을 입혀가지고 유성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이 결국에는 실패의 귀결이라는 거예요. 실패의 결과물이라는 거야. 해고와 실패의 결과물이지.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자기가 쫓겨나. 스티브 잡스하고 비슷하죠. 스티브 잡스도 애플에서 쫓겨났잖아요. 그 쫓겨나가지고 픽사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애플로 복귀를 하게 되잖아요. 아니, 자기가 만든 회사예요, 디즈니 브라더스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쫓겨났어. 그런데 더 큰 성공을 이뤄내면서 기존의 토끼 오스왈트를 잡아내면서 더 많은 혁신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편 영화에서 성공한 다음에 장편 영화로 넘어가게 되고, 그게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라는 영화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흥행 기록을 다 갈아치우면서 어린이들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고, 당시의 영화업계가 무성 영화 중심, 어른 중심이었다면은 모든 연령대에서 애니메이션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월트 디즈니가 만들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월트 디즈니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성공의 조건이 무엇이냐 생각을 해본다면은 결국 실패입니다. 실패로부터 그걸 극복했기 때문에 성공이 있었던 것이다. 좌절을 했기 때문에 그 좌절을 극복하고 더 나은 발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실패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잘 안 되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내가 불운이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못났다고 생각을 하지.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닥쳤는가라고 생각을 하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의 끝단까지 가봤어요? 가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가보고. 그 끝단에 가보면
여러분들의 지금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 끝단에 여러분의 성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내용들 다 비슷하잖아요. 마윈도 그렇고 손주은도 그렇고 제가 이야기했던 링컨도 그렇고 한결같이 다 그 실패의 운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운명이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거야. 그 실패가 없었다면 만약에 월트 디즈니가 실사 영화의 조교로 취직이 됐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애니메이션을 안 그렸을 거예요. 그럼 지금의 월트 디즈니는 없는 거야. 실사 영화 조교로 취직하려다가 취직을 하나도 못했잖아. 그다음 영화사에 취직을 하거나 애니메이션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취직을 못했잖아. 그래서 지가 회사 만들었잖아. 근데 그 회사가 어떻게 됐어? 파산했잖아요. 파산했는데 포기했어요? 파산했을 때 남은 게 앨리스 원더랜드가 남았잖아. 그거 가지고 나에게 투자해줄 사람들을 백방으로 뛰고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역전세 맞아가지고 그거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는 사람들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가족들한테 돈 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패밀리론 쓰기도 하고, 뭐 심지어 보험 대출도 받고 동원할 수 있는 자본력은 다 동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힘들죠. 월트 디즈니가 파산한 회사에 앨리스 원더랜드 붙들고서 사람들 찾아다니고 수많은 사람들 찾아다니고 다 실패하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에 포기하려고 한 사람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게 그 사람이 그때 디즈니를 보고 1년 계약을 맺으면서 디즈니를 보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게 마가렛 윙클러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디즈니를 구한 건 맞죠. 그렇죠? 윙클러가 디즈니를 구했는데 윙클러의 남편이 찰스 민치라는 사람이잖아. 찰스 민치가 디즈니를 또 쫓아냈잖아.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준 거지. 윙클러가 디즈니를 알아보고 1년 계약을 하고 투자를 해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만들어줬지만 그 남편인 찰스 민치가 디즈니를 쫓아냈단 말이야. 근데 쫓아냈으니까 디즈니가 또 미키마우스를 그리고 유성영화라는 시도와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운명처럼 다 시줄 나줄로 엮이는 거예요. 다 엮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뭐 불운, 좌절, 절망 이런 거 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리세요. 다 세탁기에 넣고 갈아버리시라고. 그건 모두 다 성공의 조건이에요. 모두. 여러분들이 힘든 게 지금 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상상날개님도 요즘에 기분이 굉장히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당에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공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매우 정상적인 성공의 과정 중에 있는 거고 여기서 주저앉아. 그러면 월트 디즈니가 여러분 해고당하고 면접 보면 다 떨어지고 실패하고 파산하고 그랬으면 거기서 주저앉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았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의 월트 디즈니는 없는 거예요. 안 주저앉았잖아. 끝까지 시도했잖아요. 끝까지 도전했잖아. 되는 때까지 도전했잖아요. 얼마나 가난했어. 학교도 못 갔다니까. 학교도 못 갈 정도로 가난하고 신문팔이 하던 어린애가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그 고난과 역경이 지금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 고난과 역경하고 비교했을 때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훨씬 중하고 무거웠을 거라고. 지금 거리에 몇 번 내앉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 거에 대해서 인내하고 견뎌나가고 극복하고 그 결과는 여러분들의 결실로 나타날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프 보여드렸죠. 대공황 시기를 견뎠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미국 부동산 가격을 보여드렸잖아요. 인내의 결과는 매우 그 결실이 크고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인 것일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월트 디즈니처럼 상상날개님 거리로 내앉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전쟁 나가가지고 1차 대전 나가가지고 1000만 명 죽었는데 전쟁 나가서 목숨이 위협을 당하고 내가 죽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정지용 회장님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6.25 전쟁만 하겠느냐. 전쟁 나가가지고 총 맞아서 죽는 것만 하겠느냐. 그 사선에 서가지고 이제 전투에 나가면 내가 당장 죽을 수도 있는 그 공포와 싸우는 것만큼 어렵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건 진 게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해낼 수 있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은 우리의 인생에는 오직 성공과 긍정과 희망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오직 성공과 긍정과 희망과 낙관과 좋은 일과 행복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주말을 마무리하시고 내일부터 또 힘차게 발 딛고 있는 이 공간에서 열심히 해보자고요. 열심히 해보고 견뎌보고 극복해보고 멋진 성취를 만들어내자고요. 결국에 우리는 할 수 있을 거고 해낼 수 있을 겁니다. 힘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모두 할 수 있으니까요. 기운 내시고 건강 각별히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에서 오늘 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회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다행히 월트 디즈니 얘기가 이게 좀 길어가지고 제가 원래 10분 만에 끊으려고 했는데 여러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같이 박수 치면서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박수 치면서 닉네임 불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디부터 불러드릴까요? 자, 올리오고님부터 불러볼까요? 올리오고님, 김성희님, 안중근님, 프리별님, 상상날개님, 대운이다님, 보라보라님 감사합니다. 네, 모두 힘냅시다. 윤슬님, 펠리스님, 박은희님, 착하게 살자님, 유선아님, 노상만님, 보라보라님, 헤리티지님 인사했고요. 조상호님, 정민정님, 민정님, 그루터기님, 건빵님, 노상만님, 윈드, 플라워님, 제시카님, 바른세상님, 지연님, 이활님 감사합니다. 별님, 제시카님, 이윤주님, 수호천사님, 테리님, 한유당님, 그레이스초이님, 문선영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헤이에모이님, 윤희님, 이것만 반님, 생명호흡님, 카살도리님, 리치골드님, YJ님, 대운이다님, 힐링글로버님, 그래그래님, 병호유님 감사합니다. 영희님님, 쑥쑥이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서로 이렇게 박수치면서 격려하니까 힘이 나죠.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은요 힘이 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고요. 이제 저는 이만 회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늦게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한 하루, 행복한 주말 나머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서로에게 이야기해주세요.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여러분 사랑해요. 고맙습니다.